어린 왕자 생 띡쥐베리 제10장.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5, 3265, 3275, 3285, 3295, 330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거리도 구하고 무엇인가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우선 그 별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천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극히 간소하지만 위험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한 명 왔도다. 어린 왕자를 보자 왕은 소리쳤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거지? 왕에게는 이 세상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왕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하였다. 가까이 오라. 짐이 자세히 좀 보아야겠다. 왕은 비로소 누군가의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둘러보았으나 별 전체가 그 호화 찬란한 망토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어린 왕자는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왕의 앞에서 하품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 짐은 하품을 그만오라. 왕이 말했다.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처해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긴 여행을 했는데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명하노니 하품을 하도록 하라. 짐은 벌써 몇 해째 하품하는 사람을 통 보지 못했느니라.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로다. 자, 하품을 하라. 명령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더는 하품이 안 나오네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어흠 하고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이 내게 명하노니 때로는 하품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왕은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화가 난 듯했다. 왜냐하면 왕은 무엇보다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복종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매우 착했으므로 사리에 맞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었다.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리라 하고 그는 평소에 늘 말하곤 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게 앉기를 명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며 임금님은 흰 담비가 죽으로 된 망토의 가락을 위엄있게 걷어들여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별은 아주 작았다. 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다는 걸까?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는지요? 짐이 명하노니 질문을 하라.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께서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노라. 왕은 극히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슬며시 손을 지켜 올리더니 그의 별과 다른 별들과 떠돌이 별들을 두루 가리켰다. 저 별들 모두를요?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저 별들 모두를 하고 왕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전지 군주일 뿐 아니라 전 우주의 군주였던 것이다. 그럼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는군요. 물론 하고 왕이 말했다. 즉각 복종하느니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아니하노라. 어린 왕자는 그토록 대단한 권능에 감탄했다. 만약 자기에게도 이러한 권능이 있었다면 의자를 뒤로 물려놓을 것도 없이 해지는 광경을 하루 44번만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문득 멀리 두고 온 자신의 작은 별 생각이 나서 약간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청을 드려보았다. 저는 해지는 광경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부디 소원을 들어주시어 해가 지도록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혹은 비극 작품을 한 편 쓰라고 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화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장군이 받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와 짐 둘 중에 누가 잘못이겠는가? 그야 폐하의 잘못이겠죠. 어린 왕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옳도다. 누구에게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법. 권위는 우선 이치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로다. 만약 백성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라. 오직 짐의 명령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까닭에 짐은 복종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니라. 그러면 제가 해가 지도록 해달라고 청한 것은요? 한번 물어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내쳐 물었다. 내가 청한 해지는 광경은 구경하게 해주겠노라. 그러나 짐의 다스리는 방식에 따라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되나요? 에헴 하고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찾아보고 나서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두고 보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그는 해지는 광경을 놓쳐버린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벌써 좀 심심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군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신하를 한 사람 갖게 된 것이 몹시도 자랑스러웠던 왕은 대답했다. 가지 말라. 너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무슨 대신이요? 또 사법 대신이니라. 하지만 판결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모르겠노라. 하고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이 나라를 순시해 본 적이 없노라. 짐은 매우 연로하나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걸어 다니자니 피곤한 일이로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보았는걸요. 허리를 굽혀 별 저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는걸요. 그럼 너 자신을 심판하라. 하고 왕이 말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니라. 네가 너 스스로를 훌륭히 심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까닭인 것이다. 저는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는 어디서든 제 자신을 심판할 수가 있는걸요. 그러니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어요.
엠 하고 왕이 헛기침을 했다. 짐의 별 어디엔가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줄로 알고 있노라. 밤이면 그 소리가 들리노니 그 늙은 쥐를 심판하라. 이따금씩 그 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의 생명이 내 심판에 달려있게 될 것이니라. 허나 매번 그에게 특사를 내려서 아껴두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는 쥐이니.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싫습니다. 아무래도 가봐야겠습니다. 아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되었지만 늙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폐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령 저에게 1분 내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조건이 아주 잘 갖춰진 것 같은데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약간 망설이다가 이윽고 한숨을 내쉬며 길을 떠났다. 그러자 왕이 급하게 소리쳤다. 너를 짐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잔뜩 위험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길을 가며 혼자 생각했다.